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감기로 인해 가지고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이죠, 이 역사 기록을 잘못 분석하게 되면 이 역사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내용이에요. 이제 백제에 관한 내용인데, 이 중국에서 이 백제에 대해서 이상한 기록을 남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 백제가 처음 등재된 기록은 어떤 거냐면, 서기 270년경에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한전에 나온다는 겁니다. 백제가 처음으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요,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다. 첫째는 마한, 둘째는 진한, 셋째는 변한이다. 그래서 한은 세 개의 한이 있었다는 거죠. 마한, 진한, 변한. 이 중에 이제 위치로 볼 것 같으면 동서남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서쪽에 있는 게 마한이었다는 거죠. 마한. 근데 이 기록에 따르면요, 이 마한에는 54개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야. 와, 엄청 많네. 그 중에 백제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백제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한에 소속된 나라였다는 거지, 백제가. 근데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말하는 이 마한 사람들의 상태가요, 너무 안 좋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야. 북방의 군, 여기서 말하는 북방의 군은 뭘까요? 낙난군을 말하는 겁니다. 낙난군 아시죠? 기원전 108년도에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곳에다가 설치한 4군현 중에 하나잖아, 낙난군이. 이 지도에 보시면 낙난군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 여기 중국 지도예요. 여기가 이제 요동군이고, 이 대동강 인근이 낙난군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낙난군이 있었다는 거야. 이 남쪽에 이제 마한이 있었다는 거지, 마한. 아시겠죠? 근데 이 마한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써놨어. 그러니까 낙난군에 가까운 마한의 여러 나라들은 예속을 깨우쳤대. 낙난군 때문에. 그러니까 낙난군은 문명인이기 때문에 마한은 미개인이고 이런 거지. 근데 멀리 있는 마한의 여러 나라들은 마치 수도, 여기서 말하는 수도가 뭐냐면 이제 제수를 말하는 겁니다. 수도나 노비들이 서로 무리져 사는 것과 같다. 무슨 감옥소야, 감옥소? 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마한 사람들을 미개인으로. 아, 얘 흉악한 놈이야, 이 진수라는 놈이요. 그래서 이 미개인들을 낙난군이 문명화시켰다는 거잖아, 이게. 에휴. 어쨌든 간에 이 미개인이 마한에 백제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백제는 이제 그 마한의 여러 나라들 중에 중심 국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내용이, 이 마한에 대한 내용은 서기 445년에 편찬된 후한서까지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한으로만 나온다는 거야. 백제는 이제 그 마한에 소속된 단위 부족가로만 등장을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개인하고 낙난군이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마한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한은 한나라 때 낙난군에 소속돼 가지고 철마다 조공을 바쳤대요. 바쳐야지. 미개인이 문명인한테 싸울 수는 없잖아. 조공을 바쳤어. 뭐 좋아,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낙난군하고 이렇게 마한이 이제 조공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연속성 있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낙난군과 이 마한이 서로
이제 조공까지 바쳤으니까 교류를 한다거나 뭔가 외교 사절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기록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후한 말기. 후한 말기라고 하면은 한 서기 190년 경이잖아. 그러면 마한이 낙난군한테 조공을 바칠 때가 추정을 하게 되면 시기는 한 기원 전이거든요. 그렇다면 200년 동안 기록에 없다가 갑자기 나온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마한하고 낙난군하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사이였다면 계속 기록이 나와줘야 되잖아. 없다고요. 그러니까 후한 말기 때 나온 거야. 마한하고 예족들이 강성해가지고요, 낙난군이 통제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미개인들이 이제 문명이 돼가지고 이제 막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200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마한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서 나온 게요, 그러니까 이제 후한이 멸망하고 이제 위초코 삼국시대가 벌어졌잖아. 그때 이제 요동 지역을 장악했던 공손도의 아들인 공손강이 이 낙난군을 접수를 하고 이 낙난군 남부에다가 대방군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방군을 설치한 거야. 여기니까 한반도 남부, 요 낙난군 남부, 지금은 이제 항해 정도가 되겠죠, 남부라고 하면. 이 중국 지도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대방군이겠지. 여기다 이제 대방군을 설치한 거야. 그리고 대방군을 설치한 다음에 후한의 유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마한을 정벌했대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한을 정벌한 이후에 외와 마한이 대방군의 복속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뭐 마한은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외가 왜 나와? 왜? 어? 바다 건너에. 그 다음에 서기 237년에서 239년에 위나라가 이 낙난군 대방군을 접수를 합니다. 이게 마한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를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한전의 내용이, 이 마한에 대한 내용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쭉 보시면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기록이라는 건 연속성 있게 쭉 나와줘야만 그게 신뢰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한이 이제 위나라에 이제 접수된 이후에 후한서까지는 이제 마한이라고 나오거든요. 백제가 독립적으로 나오게 된 역사 기록은 언제냐? 서기 488년에 편찬된 송서에 드디어 나옵니다. 송서에 이제 서기 한 420년 경에 전지왕이 이제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전지왕 때요. 서기 420년. 이때 처음 백제가 독립적으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삼국지 위지 동의전 이후에 중국 기록에 기록된 마한, 그리고 그 마한에 소속된 백제가 미개인이었을까요? 미개인? 어? 삼국사기에요,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사기 백제 봉기에 따르면요, 온조라는 사람이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요, 10명의 신하를 보필로 삼고 나라 이름을 십제라 하였다. 이때가 기원전 18년이다. 기원전 18년에 온조라는 사람이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십제라고 했다는 겁니다. 백제 봉기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백제가 처음에는 온조라는 사람이 십제라고 이제 나라 이름을 했다는 거죠. 그때가 기원제 18년.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비류라는 사람은 같이 내려왔었는데 비류가 이제 뭐 죽고 그 백성들이 이제 온조에 합류한 이후에 온조가 처음 올 때 백성이 즐겨 따라왔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십제에서 백제로 고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온조하고 비류는 누굴까? 온조의 조상은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나왔다. 그래서 성씨를 부여로 하였다. 부여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처럼 부여의 별종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여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동북방에서 사마천이 쓴 사기에도 나오잖아요. 부여라는 나라는. 그만큼 오래전부터 나라 체계를 갖췄던 문명인이었어. 문명인. 에? 이 문명인이었던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게 백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삼국지 유지 동의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백제 사람들을 미개인. 이게 미개인입니까? 그리고 계로왕이 이제 부기에다가 보낸 표문에 따르면요, 계로왕이 이제 뭐라고 썼냐면 신가, 그러니까 계로왕을 말하는 거죠. 신가 고구려는 조상이 모두 부여에서 나왔다. 아시겠죠? 백제의 주체 세력은 부여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명 국가였던 부여에 파생된 나라가 백제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 백제가 어떻게 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기원전 9년입니다. 온조가 이제 사냥을 나가서 이제 백제를 건국을 했잖아. 온조가 이제 사냥을 나가서 실록, 사슴인데 뭐 신기한 사슴이죠. 실록을 잡아가지고 마한에 보냈다는 겁니다. 마한에. 그러니까 백제가 건국했을 때 마한에 어떤 중심 국가에 보냈던 거죠. 마한이 있었어. 응? 근데 왜 온조가 그 신비스러운 사슴을 마한에 보냈을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서기 6년이에요. 온조가 웅천, 그러니까 지금 한 임진강 부근이라고 봅니다. 웅천에 목책을 세우니 만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야, 너 말이지 온조, 처음에 네가 강을 건너왔을 때 내가 동북에 100리 땅을 너한테 줬잖아. 근데 지금 성을 크게 쌓고 우리 땅을 침범하려고 하는데 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온조가 처음 북쪽에서 내려왔을 때 이 만왕이 야, 여기서 살아. 그래서 땅을 줬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온조가 신비스러운 사슴을 마한에 보내준 거야. 근데 이때 서기 6년에 온조가 그 웅천에 목책을 세운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을 먹으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서기 8년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온조가 사냥을 한다는 핑계로 병사를 내어가지고 만을 습격해가지고 드디어 나라를 합병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잔당 토벌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서기 9년에 마한이 백제의 복속이 된 겁니다. 서기 9년.
삼국지 위지 동이전, 이 중국의 기록들은 만을 미개인 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 이거를 봤을 때 만의 하나의 나라였던 백제가 이게 미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삼국사기의 기록을 봤을 때 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서 말하는 어떤 만의 내용, 그리고 그곳의 백제의 어떤 내용들이 백제라는 어떤 그런 나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온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삼국지 위지 동이전은 신뢰할 수 없는 역사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사 기록이라고 다 신뢰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백제가 만을 병탄을 한 겁니다. 서기 9년에. 아시겠죠? 자, 근데 중국 기록에 이제 이상한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후한서 이후에요. 후한서 이후에 북사하고요, 수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 그 백제 본기에 따르면 온조하고 비류가 백제의 건국 시조잖아요.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백제의 시조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북사, 수서 모두에는 동명의 후손, 여기서 말하는 동명하면은 이제 부여잖아, 부여. 부여가 이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여의 후손, 구태가 있는데 어질고 신이가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방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라는 내용이 북사하고 수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태라는 사람이, 이 부여 사람인 구태가 대방의 옛 땅, 그러니까 대방군을 말하는 거야. 거기에 나라를 세웠다는 거야. 에? 이 내용이 있는 거야. 북사하고 수서에. 그리고 이 구태가 나라를 세운 다음에 한나라 요동태수 공손도가, 이때가 언제냐면 공손도가 있을 때가 한 서기 한 190년경, 그러니까 후한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때예요. 그때 구태가 대방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손도가, 이 공손도의 그 딸을 이 구태한테 아내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태가 동쪽 나라의 강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제 본기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북사하고 수서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거죠. 이거를 김부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겠어. 뭘 몰라. 그러니까 온조 비류가 이제 백제의 시조다,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 북사하고 수서에는 이제 구태라는 사람이 이 백제의 시조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김부시가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겠다는 거야. 뭘 몰라. 자기가 또 써요. 삼국사기 잡지조에 보면요, 해동 고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시조는, 백제의 시조는 동명왕이라기도 하고, 시조는 우태, 구태가 아니고 우태라기도 한다. 따라서 동명왕이 백제의 시조인 것은 사적에 명백하므로 그 밖의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북사수서에 이제 구태가 백제의 시조라는 얘기가 있잖아. 이거는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놓고 김부시가 잡지조에는 또 이 동명왕이 백제의 시조라는 게 명백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야. 아, 진짜 이렇게 오락가락해. 어쨌든 이 중국 기록인 북사 수서에 구태라는 사람이 나온 거야. 이 구태가 백제의 시조가 됐다는 거죠.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그 허무맹랑한 그 중국 기록이 있게 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부여 멸망에 대한 고찰이 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부여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도 몰라. 자, 그리고 이 북사하고 수서에서 이제 구태가, 부여 사람이 구태가 이제 백제 시조다, 이걸 따르는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1997년이에요. 제야사학자 한순군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원광대 뭐 교수인가? 어쨌든 간에 이 한순군이라는 사람이 구태 백제설을 처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 맞다. 북사수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 구태가 백제 시조라는 거야. 이 구태가 이 한순군 씨에 의하면 이 구태가 부여의 사람들을 이끌고 대야방 쪽으로 내려와서 백제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아유 참. 그래도 교수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 강단사학은 어떻게 볼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구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비류와 온조의 아버지 우태라는 사람하고 이제 똑같다. 구태가 우태였다. 이렇게 이제 강단사학 쪽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강단사학의 거두가 있잖아요.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이병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구태에 대해서 3세기 초에 존재한 백제의 고위왕이 있죠. 백제왕 중에 이 고위왕이 바로 구태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승군 씨나 이 강단사학이나 이병도 씨는 왜 이 구태에 대해서 북사하고 수서에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구태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북사하고 수서에 나와 있는 이 구태가 백제의 시조라고 철떡같이 믿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따르면요, 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백제본기예요. 시조는 비류왕인데, 그러니까 온조가 시조였다는 내용이 있고, 또 다른 이제 가설이에요. 시조는 비류왕인데 아버지는 우태라는 사람이었다. 여기 나오잖아, 우태. 북부여왕 헤브루의 서손, 어머니 소손은 졸본부여 사람. 우태가 누구냐? 어? 북부여왕 헤브루의 그러니까 첩의 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부여왕 헤브루의 첩의 손자인 우태가 졸본부여에 와가지고 졸본부여인 소선호와 결혼해서 낳은 애가 비류였다는 거야. 온조하고.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태가 나온 거야. 우태라고 분명히 이게 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북사하고 수서에는 뭐라고 했어? 구태. 우태잖아. 여기 왜 구태지? 구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러니까 우태하고 구태는 전혀 상반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태가 나와요. 삼국지 유지 동의전 부여전에 나옵니다. 한나라 말 공손도가 부여왕 이구태.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손도, 그러니까 요동왕이었잖아. 요동 지역 북쪽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왕이 위구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태. 그러니까 북사하고 수서에서 말하는 구태라는 사람은 이 위구태를 말하는 거예요. 위구태. 응?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그 북부여왕 헤브루의 서순인 우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손도가 있을 때가 후한 말기잖아. 그때 서기 190년도경 그때 부여왕 이구태한테 이 공손도가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사구 수서가 완전히 잘못된 기록을 남기게 된 거예요. 이 부여왕 이구태가 무슨 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무슨 백제를 만들었냐고요. 엉터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사하고 수서의 내용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백제 시조에 대한 부분은요. 근데 이걸 갖고 북사 수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갖고 여러 주장들을 하는 거야. 뭐 이병도 씨나 강단사학이나 이 한승군 씨, 어? 아유,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이 얘기는 빠뜨리면 또 안 되잖아. 백제가 대륙에 진출했다는 이상한 또 중국 기록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서 서기 488년, 그러니까 백제가 처음 등장한 그 역사서이죠.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딱 좋은데 이상한 얘기가 처음 문구에 나오는 거야. 백제국은 본래 고려와 함께, 고구려를 말하는 겁니다. 요동 동쪽 천리에 있는데 그 후 고려가 요동을 쳐가지고 손에 넣자 백제는 요서를 쳐가지고 손에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백제가 진평군, 진평영을 이 요서군을 장악했다는 내용인 거야. 이 내용이 송서에 있어. 그리고 남제서에 또 이상한 내용이 있잖아요. 남제서가 이제 서기 537년에 편찬된 역사서죠. 여기 백제전에 보면 이 해에 위 오랑캐가 또 수십만 기병을 일으켜가지고 백제 땅 안으로 쳐들어갔대요. 북이가 백제를 공격한 거야. 그래가지고 모대, 그 당시 모대는 동성왕을 말하는 거죠. 모대가 장군 사범명 찬수료 해례곰 목간나에게 군대를 이끌고 오랑캐 군대를 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군을 크게 무찔렀다는 내용이 여기 남제서에 있는 거야. 와. 자, 뭐 이 내용은요, 제가 동영상에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요. 왜 이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 자, 일단 송서부터 보죠. 송서. 이 백제에 대한 이 내용, 이건 그러니까 이 송서만 보고 어떤 역사의 어떤 그런 어떤 기록을 송서만 갖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송서는 누가 편찬을 했냐? 심약이라는 사람이 편찬을 합니다. 근데 이 심약이 이제 송서를 편찬을 했는데 왜 백제가 요서를 장악했다는 내용을 왜 집어넣었을까, 송서에?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구태 부여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전년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나라, 그러니까 최초의 나라인 그 전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형 선비족이 세운 나라죠. 이 전년에 의해서 그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위구태 부여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위구태 부여 사람들이 많이 전년으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후손인 이 서암이라는 사람, 이 서암이 어떤 이 서암의 사건을 이제 이 송서를 편찬한 심야기가 백제로 착각을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송서에 이런 내용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심야기의 착각으로 보는
결정적인 그 증거가 될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송서 고구려전에 나옵니다. 풍발이 죽자 아들 풍홍이 섰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풍발이 누굽니까? 북연의 왕이잖아. 이 북연의 왕인 풍발이 죽고 아들인 풍홍이 섰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홍은 풍발의 아들이 아니고요, 형제였다는 겁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근데 송서에는 풍홍이 풍발의 아들이라 그랬어. 이거를 잘못했다고 제기한 역사서가 진서제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풍홍은 풍발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약을 깝니다. 심약이 왜 이런 내용을 송서 고구려전에 넣었냐? 이웃 나라의 말을 잘못 전해드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떠도는 얘기를 이 심야기가 진위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역사 기록에 넣은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록에도 없었던 이 백제의 어떤 그 요소 장악, 이 내용도 심야기의 어떤 착각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남제서에 북이하고 백제가 싸웠대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유가요. 남제서는 누가 썼냐? 남제의 소도성의 손자. 소도성이 누굽니까? 남제 초대왕이었잖아요. 이 소도성의 손자가 쓴 거야. 소자연이라는 사람이 남제서를. 그러면 이 남제서라는 게 이 어떤 그 오랑캐에 대한 얘기들은 이 객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에? 남제의 소도성이 쓴 거야. 그러니까 북이하고 계속 충돌을 맺고 있었잖아요. 남제가요. 여기에 들어간 거야. 자, 그렇다면 남제에서 백제전에 만약에 이러한 북이하고 백제가 싸웠다, 이런 기록이 신뢰를 갖추려면 남제에서 본기에 나와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북이하고 남제가 계속 치고받고 했었기 때문에 백제하고 북이하고 싸웠다는 내용이 당연히 남제에서 본기에 들어가야 돼. 근데 없습니다. 오로지 남제에서 백제 전화만 있는 거야. 이거 믿을 수 있겠냐고. 그리고 6세기 위서하고요, 7세기 양서에도 북이가 백제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남제서 백제전에 이 북이하고 싸웠다는 이 백제의 이 기록이 믿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죠. 어떤 그 만의 소속이었던 백제가 미개인이었다, 이거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백제의 시조가 북사나 수서에 의거해서 구태가 백제의 시조였다는 내용도 그거 아니라는 것도 아셨죠? 그 다음에 송서나 남제서에서 기록된 백제가 뭐 대륙에 진출했다거나 아니면 대륙에 있는 그 북이하고 싸웠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죠? 이러한 백제에 대한 이런 그 이상한 그 중국 기록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그 중국 기록들이 엉뚱한 내용들이 이렇게 난무를 하게 됐는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기록을 그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제대로 못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제의 기원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서기 270년 경에 편찬된, 진수라는 사람이 편찬한 삼국지 유지 동의전,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 후세 사람들이 쓴 역사 기록도 백제에 대해서 이상한 기록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록, 역사 기록이라는 건요,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